조금 전 이란 외무장관은 제 뒤에 있는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 남은 기간 동안 완전히 열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 걸프만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으로부터 거의 끝이 없던 공격이 몇 주간 이어진 후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없이 평온한 상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지웨아라 국무부는 이 나라에 있는 자국 직원들에게 내렸던 외출 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여전히 필요할 경우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걸프 지역에서는 지웨아라 봉쇄가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충돌이나 사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센트콤은 최소 14척의 선박, 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 항구로 돌아가거나 봉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센트콤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봉쇄 주변에서 사람들을 호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이 공개한 오디오가 있습니다. 말리오, 여기는 세인프리 군함입니다. 다음 항구까지 호위하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112호 16번 채널 대기 중입니다. Ontem, o presidente anunciou cessar-fogo de 10 dias entre o Líbano e Israel. Há poucos minutos, oficial disse que as forças de defesa de Israel permanecem no Líbano para manter as posições capturadas. As forças de defesa escreveram: 군사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여전히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웬펠입니다. compromisso com esse objetivo enquanto 레바논 정부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까? 여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국무부가 직원들에 대한 경보를 해제했고 에미리트는 이란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한 관리는 이란이 패배했고 에미리트가 승리했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2,800개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중 96%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전쟁 이후 미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에미리트와 걸프 국가들이 워싱턴과 맺은 파트너십은 수년간의 신뢰와 공동 투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걸프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수 있는 두 번째 평화 협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직접 그곳에 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스스로 내세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평화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성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계속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마르타, 빌. 네, 매우 흥미롭네요. 두바이 공보실의 흥미로운 성명입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트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페르시아만의 지도에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48일 동안 전 세계의 초점이 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선박들이죠. 맞습니까? 빨간색 표시는 전쟁 시작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 선박들은 주로 페르시아만, 바스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에 머물렀습니다.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이 많은 선박들이 여기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기리 봉쇄가 이란 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쇄는 며칠째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4월 13일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기 오만, 이란, 파키스탄이 있고 제메와 해군이 이란 항구에 있는 선박들을 위해 그은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박들은 이란의 어느 항구에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선박들은 여기 오만만에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월요일에 다른 빨간색 선박들도 이 경로를 따라 나갔는데 이것은 그들도 어떤 이유로 이란 항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월요일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화요일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선박들이 봉쇄선을 넘고 있습니다. 결국 화요일 하루가 끝날 때까지 총 14척의 선박 이미 해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댄 호프만 전 CIA 국장이 함께합니다. 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속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테헤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성명이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실제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시작했지만 협상은 매우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세계 경제와 우리 국내 경제에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란이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스스로 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해를 끼쳤고 그 봉쇄는 그들을 고립시키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 봉쇄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란 시민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 정권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물리적 공격이 다시 시작될지 여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휴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모아 10일간의 휴전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이란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긍정적인 조치들이지만 아직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낙관할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우라늄 회수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나요? 아니면 그들이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소식은요? 아니면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계속할 거라는 건가요? 그런 약속이 정말 존재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란은 2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뒤에서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1000파운드 우라늄의 행방과 핵 농축 자체와 예를 들어 원심 분리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협정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원심 분리기를 개발할 수 있고 핵 농축에 대해 15년 또는 20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이란은 빠르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한이 있는 협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레바논을 언급하셨군요. 이 점에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이 두 지도자가 곧 악수로 인사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봅시다.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헤즈볼라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헤즈볼라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르고 적절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죽음 없이 이제 평화가 필요합니다.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강한데 레바논 군대가 그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빌. 저는 베이루트와 텔아비브 모두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외교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긍정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레바논 군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그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파르베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헤즈볼라에 맞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들은 무력 독점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대리 테러 단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약 6마일에 달하는 영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역을 계속 통제하길 원합니다.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댄 호프만의 즉각적 행동입니다.